꼼꼼하고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선 인사드립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진행되는 세종 에버파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작년 발기 모집을 할 때 제가 정보를 드리느라고 몇 개의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세종 에버파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예 저의 영상들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그 내용들을 보시고 좀 더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세종 에버파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저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합원인 분들도 있고 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듯합니다. 따라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의미 있는 어떤 정보들도 있고 또 현재 상황이 궁금하시는 분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정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발기인 모집 시점에 제가 정확한 정보들을 드리느라고 몇 개의 영상들을 좀 올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협동조합형이라는 조합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는 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위험한 물건들을 홍보하면 어떡하느냐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곤 하는데 저도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정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영상을 찍고 이거 이 정도는 그 홍보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조합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전체 조합이 문제가 된다면 조합이라는 법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열의 아홉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들을 잘못 운영하고 또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정보망을 통해서나 아니면 제가 분석한 바로는 세종시에서 여기가 만약에 이런 조합이 추진해서 안 된다면 세종시 건설지역 주변에는 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세종시 주변에 있는 토지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개 어떤 그 기업이 이것을 접근해 가서는 수익성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쪽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합으로 형성이 돼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시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것이 성공 케이스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내야 앞으로 세종시 행복도시에만 사람이 살 건 아니잖아요. 행복도시 주변도 이제 택지 개발들이 될 텐데 기업들이 달려들기에는 이미 그 지가들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주위의 분들이나 아니면 뭐 같은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 조합을 왜 홍보를 했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일반인 분 중에서는 저 사람 말은 걸러라 이렇게 하는 건데 판단은 어차피 누가 하는 겁니까? 투자자가 하는 겁니다. 저는 정확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다. 이것은 좋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 당연히 투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단계까지는 위험하고 이 단계가 넘어가면 좀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발기인을 가입하신다면 제가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려서 그 판단을 좀 해드린다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제가 보내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작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발기인이 모집이 되고 현재는 조합이 설립된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핵심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야 원래 계획대로 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8일 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 방식으로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통과됐다는 부분들은 조만간 공문으로 지정 공고가 오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공급 촉진지구로 심의가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과되고 나서 앞으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심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시나 교통, 경관, 재해, 교육 같은 부분들이 원래는 따로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급 촉진지구로 통과를 내면 이것이 이제 통합심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요. 한꺼번에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심의를 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사업 승인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급 촉진지구가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공공기여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달라붙게 되는데요. 이미 심의 과정 속에서 주변에 이제 순환도로나 아니면 하수처리 그 종말처리장을 증설한다거나 학교 부지를 포함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웃해가지고 기부 체납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미 이것은 그 전에도 다 준비를 해놨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 심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급 촉진지구를 그 지정권자가 지정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세종시도 한 발을 담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민간 임대주택이 아니고 공공지원이라고 하는 공공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시도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좀 더 부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대체 세종 에버파크는 어떤 아파트냐? 한마디로 임대 아파트거든요. 공공지원인데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 앞에 공공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공급촉진지구를 받는 것이고 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것은 이제 끌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건데요. 총 9,000여 세대입니다. 원래 최초 계획은 3,000세대가 좀 넘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몇 세대 정도가 깎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으로는 이제 74 타입과 84 타입이 대략 한 3,000세대 가까이 있는 건데 이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하고 이제 시공사 참여도 이제 협약을 맺은 상태고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고 이제 미래형 아파트로 짓다 보니까 뭐 주거 환경을 좀 고품격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인프라 조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3,000세대, 세종시에 3,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없거든요. 그만큼 대단히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제가 뭐 정보들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도대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아파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민간 임대 아파트를 누구나 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체가 협동조합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공공지원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지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단순히 민간 아파트가 아니고 뭔가 공적인 부분이 가매되어 있는 민간 아파트인데 그 시행 주체가 협동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한마디로 내가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으로서 사업 주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보통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주체가 들어오게 되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주변의 지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쉽게 일개 기업들이 위험성 때문에 달라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즉 이미 땅값이 높다 보니 말 그대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만큼 차이.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개발이 안 되다 보니 거기 이제 지주들이나 지주 공동사업이라든지 지주분들도 들어오는 거고 또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조합을 형성을 하는 거죠. 협동조합을 형성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제 어떤 혜택들이 조합원들한테 있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그 민간 임대 아파트를 기업이 하게 되면 그 이익을 나중에 이제 일정 부분에 공공지원이면 뭐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임대를 줘야 되니까 그 이후에는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그 분양 시세 차익을 다 기업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협동조합으로서 사업 주체가 되어버리면 그 시행이익이 사실상 모두 조합원에 귀속이 된다는 거죠. 보통 저도 이제 그 공공지원 민간 아파트를 기업이 시행된 것을 들어갔다가 이제 분양을 받은 케이스인데요. 물론 시세 차익을 받겠죠, 저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업이 갖는 것을 그러지 말고 우리 그 이익을 조합원이 갖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형의 일종의 투자 개념이라고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고 특히 이것처럼 공공지원 민간 아파트가 되면은 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그 기금을 저리융자로 혜택을 건설을 진행할 때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이것을 하나 이제 그 임대 아파트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주택도시기금이 그 한 호당 9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1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1억 3천이나 1억 5천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아파트를 짓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혜택을 저금리로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조합원이 되면 나의 배분만큼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통해서
건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10년 동안 이제 임대를 줘야 되는 부분들은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내가 직접 10년간 거주를 할 수도 있고, 아니 나는 내가 거주하지 않을 거야 하면은 내가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고 내가 사업 주체니까 임대차를 내 거를 그냥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합원들이 이윤을 창출하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을 할 때 비싸게 갖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내가 최초의 그 건설 원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나의 원가가 되기 때문에 확정 분양가로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지주택하고 틀려서 19세 이상 전국 누구나 그 참여가 가능하고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처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합원의 지위를 가져가다가 일정 부분에 물론 10년 후에 내가 분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뭐 아파트 세종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이 있어서 계속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면 중간에 내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로 투자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겁니다. 이곳의 위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입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지금 그 육생활권 있는 바로 옆쪽에 연기지구가 있어요. 이 연기지구가 바로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연기 택지지구인데, 그리고 이쪽에 이제 조치원산업단지 옆으로 이쪽으로 이제 그 연서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요 도로가 이제 1번 국도입니다. 지금 8차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 사이로 BRT 라인이 생겨서 도보권 예정지인 BRT 라인에 가까운 데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이제 순환 도로를 이제 요렇게 내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기부 체납식으로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6-3 생활권하고 그리고 여기 연기 택지지구랑 같이 해서 중심 상업시설과 연계를 내도록 도로를 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요 앞쪽으로 해서 2030년까지 뭐가 지나가냐면 그 세종 청주 고속도로가 있고 여기에 북청주 IC가 생기거든요. 북청주 IC에서 가장 체인지업 아파트가 돼서 외부의 교통망이 상당히 좋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건 아주 나중 일이겠지만 지금 그 광역철도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광역철도망이 그 대전부터 올라와서 청사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조치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요 라인 쪽으로. 그래서 여기 어디쯤에 분명히 제가 보기엔 여기 생길 것이다. 지하철역이 그러면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제가 보기 좀 탁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보기 입지도 좋고 여러 가지 요건이 좋은데 단 하나, 이것이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 조합자가 들어가다 보니 당연히 리스크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하나가 아니고 조합이라는 얘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의견들이 분분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진행 사항들이 좀 더뎌질 수가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런데 진행이 안 될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공促준지구를 세종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 거라, 그 부분은 역시 이제 리스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입지적으로는 제가 본 최고의 입지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 여러 가지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사업 주체가 협동조합에서 좀 꺼림칙하다 하면은 걸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충분히 내가 요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세종시 인근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아파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작년 그 발기 모집 이후에 이미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올해 5월 12일 날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회의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그 세부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고 이렇게 진행돼 가는구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조합 쪽에서는 이제 공급 촉진지구가 이제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만간 9월 중으로 공급 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 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준비를 하겠죠. 이제 추가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될 거고, 발기인들이 그 맨 처음에 확정 분양가를 갔던 것보다 제가 보기에 한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위험 리스크를 그분들은 안고 갔던 거고, 이제 조합이 형립이 돼서 이제 추진되니까,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그 협동조합법에 있잖아요. 내가 갑을 했다가도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 충분히 조합원으로서 계속 가겠다 하면 이제 진행이 가는 거죠. 지구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뭐 다 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내부적으로 알기로는 워낙 이 사전의 검토들을 심의해서 꼼꼼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힘들었던 거지, 이 부분이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고, 주택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공공 지원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임대인들을 이제 모집을 하겠죠. 그런 과정이고, 그 전에는 이제 조합원들을 추가 모집을 꾸준히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구조심의를 거쳐서 착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착공을 하면 이제 나중에 다 젖어서 내가 입주를 하든 임대를 주든 할 것이고, 추가 모집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정고시 떨어지고 외부에 공표됐을 때 아마 이제 조합 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추가를 모집할 텐데,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로는 작년에 상당히 공인중개사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조합이라는 건데. 그런데 진행상을 가만히 보니 이건 갈 것 같아. 제가 봐도 뭐 저는 작년에 가겠다는 어떤 판단이 섰기 때문에 홍보를 드렸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는데 초점을 맞췄던 부분인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세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거냐? 제 고객을 소개시켜도 안전한 거냐? 물론 그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투자자가 하는 거고, 내가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이 주체니까 조합원이 책임을 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들을 몰라서 가입을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또는 지금 영상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얼굴을 맞대면 어떤 부분성은 위험성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막 예를 들면 정확히 뭐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갈 것 같다, 이런 쪽에서는 일부의 리스크가 있다. 근데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 시기예요. 시행 시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냐면 그 민간에서 진행을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이 진행을 해도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그 예정이잖아요. 그 기간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계속 조금씩 기간적으로 딜레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딜레이가 일어나는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금융의 부담으로 가는 거죠. 은행 어떤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까 이제 공급 촉진지구가 상당히 중요한 게,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면 통심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금융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대전 쪽에서 재개발 지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조합원들도 재개발 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평당 기본은 1,500원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쪽 그 둔산동 쪽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가 뭐 평당 2,000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들도 뭐 1,600원 기본적으로 넘겠다, 기본 분양가는 1,700, 1,800원 기본이다 라고 하는 시대.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재비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뭐 이제 순살 아파트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제가 이쪽에 세종시에서 건설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래요. 뭐 너무나 뭐 당연하다.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대요. 거의 뭐 중국 노동자들이 오다 보니까 대충대충이다 뭐 이런 거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에 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러면 일단 노동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높지만 이런 것들을 꺼려 한다는 거죠. 만약에 거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 자녀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급여는 좀 세더라도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외국 노동자들에서 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분양 원가들은 높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종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미리 내가 사업 기간이 짧아진다면 그만큼 이득을 갖고 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세종 에버파크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최근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계속 지금 조합이 설립됐고, 설립 이후로 지금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심의는 통과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정이 돼서 아마 모집 단계에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올 텐데, 원래 발기인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에서 1,200 정도 사이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확정 분양가가. 그렇지만 그 금액에도 접근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드는 그러한 것이고, 위험성이나 리스크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다라는 것들을 전달을 드리면서, 다음에 이어서 또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거나 또는 소식이 들어오면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하고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